1장 제목이 내각위에 분리한 청와대입니다. 이 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와대 정부라는 한국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님의 같은 이름의 책에서 정의된 개념입니다.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제 민주정부의 한 태행적 형태를 가리킨다.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일종의 자의적 통치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둔 조직이 아닙니다. 정식 조직의 명칭 자체도 대통령 비서실이죠. 책임정부의 중심기관인 부처들을 청와대 권력의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오늘날처럼 전문화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무수한 정보를 한 곳에서, 그것도 임의조직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미숙한 청와대 조직에서 모두 파악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와대에 권력이 몰린다는 것은 내각이 책임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말과 같으니까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책 결정권자는 부처의 장관이거든요.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적어도 각 부처의 장관은 시민의 투표로 구성된 국회로부터 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실장이나 수석 그런 게 없잖아요. 또 각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은 국회에 나가서 상임위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어떤 민감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요. 국민들은 부처의 장관들을 의사결정의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부는 그 장막 뒤에 비서실장과 각 정책 분야별 수석이 있어요. 일반 시민 개개인은 경제부총리는 알아도 경제수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 권한은 경제수석,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정책실장에서 있는 구조인 거죠. 청와대에 사실상 의사결정권자가 병렬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권한을 준 것이니 대통령이 받은 권한을 위임한다는 면에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번의 선거에서 당선된 것만으로 그 후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리건 대통령이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연 민주적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국회도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출발은 국민이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통치자인 시민들, 국민들이 통치자인 대통령, 그리고 또 부처의 장관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통치를 받는 일반 시민들이 통치자를 선택하여 사회적 통치를 위임하는 것이죠. 적어도 시민들 각자는 누구의 책임 하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모르는 장막 뒤에 청와대 수석이 의사결정을 하고 부처의 장관은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 정책 책임은 막상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아닌 부처의 장관이 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시민들을 속이는 의사결정이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박상훈 박사님의 책 청와대 정부의 그 내용을 빌려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책에 명확하게 써놨는데요. 4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이므로 비서실이 대통령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면 그것은 군주정이나 권위주의에 가까운 일이 된다. 국무회의와 내각, 부처로 이루어진 공식 기구들을 왜 법률로 묶어놓고 그 수장들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까? 그렇지 않다면 권력 위임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서실은 그런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으로 임명되고 구성된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공적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내각을 통할하고 지휘하는 것을 위법이라 하는 것이다. 제가 과거에 민주주의를 처음 공부했을 때 최산식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이 박상훈 박사님, 그리고 또 지금 박찬표 교수님과 함께 쓰신 어떤 민주주의인가로 이어가지고 공부를 이어갔고요. 그 후에도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님들이 쓰신 책들은 따라서 읽으며 공부를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개한 글에서도 결국 청와대 정부라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도 마지막에 청와대 정부에 대한 문제, 그 의사결정 과정을 담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부분은 거의 부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 전문가가 비록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부각시키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과 박사님의 글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1장을 읽고 만약 청와대 정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 책보다도 박상훈 박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말이죠.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박상훈 박사님께서 책에서 언급하신 언명이 수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책 44페이지에 담은 내용인데요. 민주주의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도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민주적 삶의 본질이지만 그 갈등을 조정해 나가기 위해 민주주의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저는 이 책에 사실 본질적으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청와대 정부라는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책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기재부 문제도 다루고 싶었고 기재부의 재정에 대한 문제, 특히 재정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는 것도 담고 싶었어요. 그 내용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제일 앞장에 청와대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가장 뒤에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두갈식 구성과 미갈식 구성을 합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책에는 1장에서 이 청와대 정부가 어떻게 작동했고 제가 작년에 동영상으로 말했던 사건들에 그 청와대 정부의 문제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내각을 통제하는 구체적 방식도 적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 제가 경험한 일을 위주로 실었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론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회가 바뀌는 계기는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충격받았던 것,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부처에서 국장을 끝내고 정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카카오 서버를 보면은 모든 국가기밀이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텔레그램을 쓴다고 하지만 말입니다.